자, 계속해서 이제 용도 지구, 용도 구역에 관한 주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체계부터 접근을 하게 되면은 토지가 있으면 항상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의 규제가 도출되게 됩니다. 근데 이 규제 변화 주려면요, 용도적 자체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게 될 것이고, 이 토지 위에다가 용도 지구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게 됩니다. 또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 변화를 위해서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관리계획의 내용 중에 가장 베이스 기초가 되는 게 용도 지역이고요.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 변화를 주는 것이 용도 지구 또는 용도 구역이 된다. 논리 체계가 이런 식이야. 토지가 있으면 항상 용도 지역 21개 중에 하나의 용도 지역을 갖게 된다. 혹시 바빠서 용도적 정하지 않더라도 가장 규제가 센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도시 지역까지만 지정되고 세분되지 않게 되면 보전 녹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관리 지역까지만 지정되고 세분되지 않게 되면 가장 규제가 센 보전 관리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토지가 있으면 무조건 뭐가 있다? 용도 지역이 있다. 이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간접적으로 높이지 않은 문제 등이 발생한다. 근데 이 규제 변화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다?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것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용도 구역부터 미리 뒤에서 보겠지만 개, 시, 수, 도, 입이라고 해서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 입지 규제 최소구역까지 5개. 그중에서 개, 시, 수, 도까지는 규제를 강화시킨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완화시킨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도 지구 파트가 요즘에 좀 문제 개수가 많이 나오는데 상당히 더러운 파트야. 딱딱 떨어지질 않아. 더럽게 짜증나게 되어 있는 파트인데 가보겠습니다. 용도 지구라는 거, 법정 용도 지구라고 해서 종류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경관지구부터 가볼까요? 자, 수, 자, 시, 특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이슈는 뭐라고요? 경관보호라고 하는 거. 그냥 자세히 보지 말고 자, 시, 특. 시간 남고 할 일 없어도 절대 디테일하게 보시면 안 돼. 자, 시, 특이라고 하는 거. 이게 경관지구의 종류가 된다. 방제지구, 자, 시 이렇게 가시면 돼. 자연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에서 자, 시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보호지구에서 역중생이라고 하는 거. 역사 문화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등 키워드 보호라고 하는 거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방제지구는 재해 예방이라고 하는 게 공통적인 이슈. 해서 디테일에 갈 거 없어. 여기서는 이름만 외우는 거. 이름 물어보는 게 출제 이슈. 그 다음에 정의를 물어보도록 간단하게 경관지구는 중간에 경관보호, 자시특. 그 다음에 방제지구는 재예방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보호지구는 보호라는 말.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을 해야지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시특, 자시. 그 다음에 역중생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개발자, 취락지구가 나와 있구나.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에서 두 가지 해서 자취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시골 마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게 자연취락지구. 이에 비해서 집단취락지구라고 하는 것은 그린벨트 안에 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게 바로 집단취락지구에서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엄청 센 땅이고요. 이 지역에 대해서 일반적인 의미에서 규제 완화 등을 주로 담고 있는 것이 집단취락지구. 집단적으로 취락을 형성케 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집단취락지구. 취락지구는 간단하죠. 취락의 정비라고 두 가지로 구분한다. 개발지능지구 5개입니다. 못 외워요. 외워봤자 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개발 이 정도만 가시면 돼. 나머지는 개수가 2개, 3개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대충 낼 수가 있는데 개발지능적으로 5개를 다 써버리면 이것만 3줄 넘어가요. 그래서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발지능적은 항상 개발이란 말이 들어간다. 아까 우리 이거 하나 있었다.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라고 해서 주민은 기반시설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한할 수 있다. 주민은 자 아까 지구 단위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제한할 수 있다. 산업유통개발지능지구 공장 많이 지어주십사라는
용도지구라는 용도지구가 되게 됩니다. 그 외 세분할 수 없는 용도지구에서 고도지구, 아까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데 있었죠. 고도지구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하기 위한 거다. 용도 관련해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그 다음에 복합 용도 지구라고 하는 거에서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자세히 볼 것도 없어요. 안 나오니까. 엄청 길어. 요약한 게 이 정도야. 그래서 규제, 용도 규제를 강화시키는 게 특정 용도 제한지구. 이에 비해서 복합 용도지구는 나중에 이제 하나 더 살을 붙여야 될 게 규제 완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서 나중에 따로 공부할 주제고요. 방화지구, 화재 위험 예방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죠. 그래서 이 파트를 문제 구성할 때는 대부분이 앞에 5개 있지단에 세분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구성을 한다. 그래서 이 정도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세분할 수 있는 거 5개, 그리고 세분할 수 없는 거 4개, 토탈 9개가 법에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용도 지역도 그러하지만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 용도지구 새롭게 만들어서 시도 조례를 통해서 지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28회 때가 한번 구성이 됐었는데요. 자, 용도지구에 따른 행위 제한, 자, 지정은 도시군관리계. 자, 그 다음에 시도지사 등은 시도 조례를 통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아까 9개 용도지구 외 용도지구 새롭게 지정할 수 있다. 좀 이따 지문 하나 설명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리고요. 지금 아직 안 나왔는데 기억할 게 1조 10 계획이라고 하는 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28회 때가 나왔던 문제와 같이 응용해서 1조 10 계획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실 거 해서 복합 용도지구 규제 완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일반 주거지역 규제 좀 완화시키자 복합 용도지구 정할 수 있고요. 일반 공업지역 규제 완화시키자 복합 용도지구 정할 수 있고요. 계획관리지역 좀 더 규제 완화시키자라고 해서 1조 10 계획 굳이 해석하게 되면 일반 상업지역을 대상으로는 다 복합 용도지구 지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제가 웬만해서는 시험에 안 나온 거 가지고 살 안 붙이자는 주의거든요. 근데 보다 보면은 가끔씩 눈에 밟히는 게 있어요. 이게 아마 제일 어려운 문제 1조 10 계획이라고 하는 거. 좀 이따 관련 문제 때문에 하나 살을 붙이게 되죠. 그래서 1조 10 계획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1조 10 계획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용도지구에 따른 행위 제한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조례에 따라서 행위 제한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용도 지역에 따른 행위 제한도 건폐율, 용적률 상한 등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조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도지구는 뭘 봐야 된다? 도시군 관리계, 집단 취락지구 개특법, 그 다음에 자연 취락지구 4층 이하 요거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다. 자, 자연 취락지구 시골 마을이거든요. 4층 이하 방송통신시설 등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이 문제가 골치가 아픈 게 앞에서 용도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제한 문제 찍는 문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역시 동일한 논리 구조 이걸 외울 수는 없어요. 굳이 풀어나면 고도지구는 몇 미터까지 규제를 하느냐라고 하는 건 뭘 봐야 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자, 또 하나 이슈가 되게 될 것이 집단 취락지구 개특법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드렸고요. 자, 하여튼 문제 보면서 이제 살 붙여가야 될 텐데 용도 구역 얘기부터 가볼까요? 자, 개시수도입에서 이미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누가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수산점 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 그리고 중요한 출제 포인트 도시 자연공원구역은 누가 결정한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이게 계속 출제 이슈가 돼. 총론 파트에서 도시군관리계획 총론 파트에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라고 하는 거 바로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을 한다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 국토부 장관이 위반한 관리계획도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 그래서 그 얘기를 그냥 끌고 들어오는 거 이 파트에서 용도구역 자체로는 큰 이슈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그래서 용도구역의 지정 목적 거의 안 다뤄지는데 그가 불안하니까 도시 확산 방지 들어가면 어떻다? 개발 제한구역. 이게 이제 이 주제는 저기랑 관련되죠. 우리 부동산 학개론 공부하다 보면은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고 하는 거 진짜 외우셔야 된다. 인간적으로 세 개 하나가 뭐가 있었어? 부동성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었죠. 부동성이라고 하는 게 뭐 있어? 자, 외인묵지 잘하고 있어요. 이제 의미는 모르지만 대가리로 따서 외워놨잖아. 그래서 외부 효과, 국지적 시장,
지역 분석, 그 다음에 뭐가 있지? 바로 임장 활동이라고 하는 거. 이게 부동성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부증성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지가라고 하는 거. 지가가 높다라고 하는 거. 지가가 높다. 지가고 이런 표현 쓰게 되고, 그리고 파생됐던 것이 고밀도, 집약적 토지 이용 등이 가능하다. 그리고 같이 묶어서 봤던 것이 바로 예외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지금 공유 수면을 매립하거나 산지를 개간한다고 해서 이건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라 용도 변경에 해당이 된다. 이런 식의 설명. 영속성이라는 개념에서 이슈가 됐던 거, 감가상각 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운영이득, 그리고 자본이득 등을 얻을 수 있다.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 이런 것들이 주요한 이슈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뭔 얘기하려고 이 지랄을 하고 있냐면 바로 지가고 얘기와 관련해서 부증성. 그래서 자, 지금 도심지의 지가는 비싸고 상대적으로 외곽지역은 싸진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소위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 지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만 추가적인 이슈가 되는 게 휴전선 인근 지역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보완상이라고 하는 거. 너무 오래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니까 도시 확산 방지 보완상. 이에 비해서 시가화 조정구역이라는 것은 시가화 방지라고 하는 거. 시가화 조정구역은 뭐라고요? 시가화 방지. 별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18회 때 마지막 구성이 돼서 안 나올 것 같은데, 시가화 조정구역에 있어서는 시가화 유보 기간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다. 5년 이상, 20년을 범위해서 도시군 관리격으로 정하는 기간을 가리켜서 시가화 유보 기간 해서 이 시가화 조정구역은 지정할 때 끝날 날짜를 예정을 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 시가화 유보 기간이라는 개념 이렇게 보시고, 수안전 보호구역은 수안전의 보호구역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외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개 정도만 외운 데까지. 그러니까 이걸 모든 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외울 수 있는 것과 외우지 못하는 걸 구분하실 것.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한다. 뉘앙스만 잡아주실 것. 28회인가 또 입지 규제 최소구역 나왔는데 그건 학원 강사 못 풀 문제고 의미 없는 문제. 해서 공법 파트를 가실 때는 자꾸 훈련하셔야 돼. 못 풀 문제가 4문제 정도가 무조건 도배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돼. 저는 주로 4번인지 5번을 추천해 드립니다. 못 풀 문제는 몇 번? 4번 내지 5번. 이렇게까지 목숨 걸고 배팅하는 선생은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쭉 느낀 게 뭐냐면, 못 풀 문제 있잖아요. 개떡 같은 문제들. 그게 엿먹으란 문제거든. 거의 그런 문제 유형이 뭐라고요? 4번, 5번을 깔아버리더라고. 아까 용적률, 검별 이런 문제 주로 4번, 5번이 많았었잖아요. 아니,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지문 분석까지 쓰려고 그러죠. 그걸 써도 괜찮아요. 어차피 써봤자 왜 이걸 써놨을까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 출제 기술의 문제인데, 출제위원들이 틀이라고 내는 문제는 주로 4, 5번 깔아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택도 없는 문제 깔을 때 모든 게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권해드리는 건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시험 보러 가실 때 찍을 준비까지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나는 지가 4번 찍으라고 했지만 나는 3번을 찍겠다. 이렇게 마음을 잡수시고 들어가야 된다고. 안 그러면 시험장에서 마음이 겁나 그냥 쓸데없는데, 어차피 찍을 건데 그만큼 정신이 혼미해져요. 3번 찍을까? 4번 찍을까? 2번 찍을까? 막 별 생각이 다 들어. 왜? 너무 절실해지니까. 그러면 나머지 문제를 꼭 꼬여버려요. 그래서 아예, 남들은 찍을 준비 안 하고 들어가거든요. 가서 막히면 찍어야지. 아니야. 그냥 아예 번호 하나 정하고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좋을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 엄두도 안 나는 문제로 그냥 4번 해서 혼자 하자. 5번 찍어갖고 혼자 살아남고 이러면 나중에 다리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제한구역 누가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된다. 절차는 도시공관리계. 시가화 조정구역 외울 게 뭐야?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원칙 외우시면 안 돼. 무조건 예외만 나오니까 시가화 조정구역 국토부 장관. 수산전 보호구역은 누가? 해수부 장관.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누가?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래서 다 중앙정부인데 도시 자연공원구역만 누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주제 시가화 조정구역은요. 시가화 유보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 너무 오래전에 18회인가 19회 때 나왔던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용도구역 파트는요. 그 관리계 결정권 총론 파트에서 내버리다 보니까 거의 출제를 하지 않고 있어요. 한 4, 5년에 한 문제 대신 용도지구 파트가 좀 더럽게 구성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해서 하나하나가 다 고비예요. 자, 그래서 입지 규제 최소고요. 예, 알 수 없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이걸 지난번에 요걸 이제 말장난 하나 문제가 나오는데 그냥 제가 그래서 5번 찍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 토시를 바꿔치기 하는 문제는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마음의 준비하셔야 돼. 4번이다 5번이 이런 식으로 가셔서 시간 낭비 안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정도 보셨고요. 이제 바로 문제 가서 볼까요? 자, 보니까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괄호에 들어갈 역으로 올바른 것은 자,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작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 기역이란 토지의 이용,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용도 높이 등에 대한 등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에 적용함으로써 강화 또는 완화라는 게 변화를 준다는 의미를 강화 또는 완화라 부릅니다. 어려웠어요, 이 문제가.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용도 지역에 따른 개인유전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그 용도 지역 등의 기능을 자 증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해서 도시군 관리局으로 결정하는 지역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문제 용어의 정의. 그래서 아까 설명드릴 때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을 논하려면 이미 그 토지는 뭐가 존재하고 있다? 용도지역. 용도지역에서 파생됐던 규제가 뭐야?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높이제한 이런 규제를 추가적으로 변화를 위해서 지정하는 게 뭐가 된다? 용도지구. 이 문제 나왔으니까요. 혹시 그런 문제 거의 나올 일 없겠지만 용도구역이란 용도지역, 그 다음에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은 뭐라고요? 용도지역 및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그래서 이거 체계상 말이 안 되는 거야. 용도구역이 있다는 얘기는 그 밑에 용도지역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꼭 용도지구가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법조문 자체가 용도구역이란 용도지역 및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용도지구라는 것은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라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요. 사실은 이제 문제 푸는 테크닉인데 처음 나왔으면 당황하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 넣어봐. 그냥 여기서 바로 안 나오면은 넣어보면 차근차근 가면 경우에 따라서 맞출 수가 있는데 당황해 버리니까 마음만 급하고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대입해 보면 돼. 용도지구란 자, 용도 지역의 제한은 강화 또는 완화. 이렇게 이제 조금만 여유가 있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고요. 마음이 급해지면 손을 못 대는 문제, 대입하는 문제는 대입을 해 보시면 되겠다라고 할 것. 그래서 사실 어려웠던 문제, 30회 때 문제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합니다. 자, 보니까 이게 이제 30회 때 세 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준비하실 게 뭐냐면 용도지구의 정의를 외워야 돼. 경관지구, 자시특 있었죠? 그래서 경관보호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아까 방제지구, 재해 예방, 보호지구, 보호라고 하는 거. 취락지구, 뭐가 된다? 취락정비, 개발진흥지구, 개발. 이걸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세 분 안 되는 것들은 중요치가 않아. 세 분 되는 것들 위주로 해서 경관지구는 뭐라고요? 경관보호, 방제지구는 재해 예방, 보호지구는 보호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취락지구는 취락정비, 개발진흥지구는 뭐라고요? 개발. 해서 이게 문제 내는 패턴들을 분석하면 지난번 나올 때는 이게 25회 때가 나왔던 문제는 정의를 물어봐요. 그리고 지금 30회 때 문제가 있었는 분류를 물어봐. 그러면 이때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사실은 정의를 다시 외워야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지구 외웠던 거 중생해서 기역번 오른편, 방제지구 자시 가야 되죠.
지금이야 방금 봤으니까 아는데 어렵습니다. 자시특 나오게 되면 맞는 것 같아요. 경관지구 얘기했죠. 자, 경관지구가 자시특 이래 갔었고요.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에서 아주 어려웠던 문제. 그동안 출제 경험과 다르게 소설을 막 써가지고 사람 미쳐버리게 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신 이 문제가 나왔어요. 30회 때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기억할 건 경관지구, 경관보.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자연 경관지구, 점점 경관보. 이런 식으로 역중생, 보호지구 나오면 중간에 보호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1번. 어려웠어요. 작년에 했던 공법의 내용이라는 게 이제 강사 입장에 내용 자체는 어렵지가 않은데 유형 자체가 좀 바뀐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제 차근차근 준비하셔야 돼. 해서 자, 지금 바뀐 경향을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그냥 기출문제 정확히 분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종류 물어봤으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다? 의의를, 목적을 물어보는 방식의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해 볼까요? 자, 지금 이제 25회 때 봐봐요. 25회 때 나왔었고 지금 30회 때 문제 두 개를 비교하면은 25회 때 문제는 정의를 가지고 30회 때 문제가 종류. 그러면 다시 31회 때 혹시 출제가 되게 되면 뭘 갖고 내겠다. 다시 이렇게 의의를 가지고 출제할 것이다. 경관지구 들어가면 뭐가 있어야 돼? 경관의 보호라는 말 들어가 있으면 된다. 이렇게만 가시면 돼요. 이렇게 딱 디테일하게 구성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내지 않더라도 다 틀려요. 두 번째가 집단 취락지구, 개발 제한 구역이나 취락 정비 맞고요. 역성은 미관지구 이런 거 없어? 우리는 보호지구 공부하셨죠. 이건 없는 조항이야. 그래서 자, 역중생이라고 해서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 등과 유사한 개념이 되는데 3번이 틀렸고요.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중간에 뭐 들어가야 돼? 개발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4번으로 맞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는 종류를 물어볼 수는 없고 정의 구성할 때 던져주는 질문.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미관지구 이런 것들을 미관지구로 하면 지금은 없었는데 미관의 유지라는 말이 들어가야지 되는 그런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경관지구 뭐라고요? 경관보호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방제지구 재예방, 걔는 나올 가능성이 낮아요. 너무 지문이 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호지구 역중생, 키워드 보호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에서 취락 정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개발해서 이 문제 답은 3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 문제요. 자, 보면 용도지역 지구에서의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국토부 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관리계획에서 포인트는 이제 뭐냐면은 용도지역이든 지구든 구역이든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2번 시도지사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포인트 뭐야?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누가? 시도지사 대도시 시정.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답은 3번 됐었다. 괜히 읽었어. 이 문제가 더럽게 어려운 주제야. 자, 이 문제는 어려웠어요. 일단 3번은 유보해 놓고요. 4번 집단 취락지구, 개발 제한 구역이나 취락 정비에서 매번 나오는 질문. 짧아서 얘를 자주 내요. 그 다음에 방제지구 끝머리 점점점 포함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자, 이 문제는요, 문제를 풀어가는 테크닉이 1번 알면 좋겠고 2번 알아야 되고 4번 알 수 있고요. 결국은 2번, 5번 중에 찍는 문제야. 근데 이 문제에서는 어려웠던 게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때 행함이 있는 신실한 신도들은 뭘 찾아봐야 된다? 없다를 찾아봐야 된다. 해서 아까 한번 예시했던 건데 시도지사 법률이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 조례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관지구,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이렇게 5개 세분하는 것 외에 아까 고도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라고 하는 거 방화지구 등이 있다고요. 근데 이렇게 9개 용도지구 외에 수많은 용도지구가 시도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어떻게 돼? 찍어야 돼. 해서 패턴 중에 포함한다, 옳은 표현,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요거 하나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5번 지문의 의미를 정확한 의미는 모르지만 대충 찍어낼 수가 있고요. 3번 지문에 없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하는 그런 패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건 찍는 문제 절대 푸는 문제 아니에요. 자, 이 문제가 28회 때 출제되기 전에 이 3번 지문은 나온 적이 없다고, 5번 지문도 나온 적이 없다고. 그래서 그나마 2번, 4번 정도만 알 수 있는 그런 지문 유형이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찍어서라도 맞춰야 돼. 어떻게든 찍을 따야 돼. 그렇게 하려면 그때 시험 보실 때 최선을 다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자, 무조건 찍는다. 알면 풀고 모르면 찍는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 3번.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국토계획법상 자연취락조간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시골에서 못 짓는 건물. 답은 이제 정식병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문제 못 풀어. 앞에서 우리가 용도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자 세 문제 나왔었죠? 못 푼다고 그랬어. 그냥 찍는 거라고 그랬어. 몇 번 찍자고 했어. 어려운 거. 4번, 5번 찍자고 내가 얘기를 했었잖아. 느끼셔야 돼. 지금 용도 제한 문제도 4번, 5번이 겁나 많아요. 용적률 문제 제가 어려운 문제라고 그랬었잖아요. 자, 5번 겁나 많이 뽑아내고 있어요. 아까 4번, 5번 계속 뽑아내고 있는데 느끼셔야 돼. 시험 보러 가갖고 뭐 이제 개떡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4번, 5번 찍을 때 그 희열을 여러분들이 느껴봐야 알아. 그래서 3번을 딱 찍으면서 5번을 딱 찍으면서 이야 이것도 하나 찍어서 맞추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들게 되면 시험 볼 때 업이 돼요. 마약한 것처럼. 해서 매우 흥분한 상태로 이게 되겠다. 그러면 자신 실력보다 훨씬 점수가 잘 나와. 근데 쫄아가지고 야 이것도 모르겠다 저것도 모르겠다 난 뒤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있는 실력 발휘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약간 시험 볼 때는 약간 사이코가 돼야 돼. 약간 똘끼가 있어. 어머. 심상치가 않네. 이거 다 맞추면 나 미치겠네 오늘 이거. 5번 왜 이리 눈에 와 다. 이렇게. 그러면은 시험 보실 때 덜 힘이 들어요. 에너지가 덜 소비가 돼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한테 이게 시험 보실 때만이라도 약간 오버해가지고 과잉 칭찬하면서 버텨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시험 볼 때 너무 힘들어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다음 중 엿먹으시오. 몇 번? 5번 이렇게. 그래서 나는 이제 나중에 5번 삑사는 4번이 답이면 많은 거야. 나한테 따지기 없게. 분명히 따지는 사람 한 명 있다니까 내가 진짜 난 4번 좋아했는데 너 때문에 5번 찍어가지고 꼬였다 인생이. 꼬이긴 뭘 꼬여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도지구안에서 건축 제한 등. 자, 틀린 것을 고르셔서 그냥 2번 찍고 넘어가시면 될 텐데 2번 맞아버려. 재수없게. 고도지구 안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유일하게 아는 게 뭐야? 고도지구라고 하는 거. 나머지는 거의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이제 복합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구성하는데 내용 볼 거 없어요. 어차피 해봤자 이거 못 푸는 문제니까. 대신 이 문제에서 출제할 쟁점이 복합용도지구를 얻다 1주 10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에 1주 10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 얻었다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한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는 문제예요. 28회 때입니다. 31회 때 출제원 보면서 와우 뭔지 모르겠지만 복합용도지구가 중요한가 보다라고 오인한다고 처음 나왔는데 그래서 1주 10 계획이라고 하는 거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지역 여기서 다 복합용도지구 절대 한 번에 못 외워요. 몇 번 얘기를 해야지 이게 암기가 될 겁니다. 그동안 시험에 직접 다루지 않은 주제 1주 10 계획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개념을 체크해 드립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검토 드릴 주제. 자, 이게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 이 문제도 지금 보시다시피 단군이 나라 만들고 처음 나왔던 문제입니다. 해서 모르지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몇 번? 5번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서로 편하고 좋아. 출제는 아무 생각 없이 내는 거야. 그냥 죽으라고 내는 거야. 법에 보면 4가지가 있어요. 4개를 그냥 카피해버리는 거야.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굳이 함정을 팔 필요가 없어. 왜? 어차피 수험생들은 혼자 상상의 나를 펼치거든. 그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망상이라고 부릅니다. 모르는 사람답게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당하는 걸 모두 고르시오. 라는 문제가 뜨게 되면 확률상 한 80% 이상의 답이 5번이라고. 처음 나온 문제는 무조건 답이 몇 번? 5번. 전부 다 옳게 구성을 한다고. 이게 출제하는 습관이에요. 다만
여러 번 출제가 됐던 영역들은 토시를 바꿔치기해서 5번이 아니게 돼. 아까 뭐 제플 시설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플랫폼, 시설, 수문 조작실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주요 구조, 뭐 내기, 바보치기 이런 것들은 하도 많이 나오니까 토시를 바꿔치기해서 구성하는데 이렇게 다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가지고 깔아버리면 우리에게는 강력한 무기.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다음 몇 번? 5번. 아주 뻔뻔스럽게 치고 들어가셔야 돼. 기가 막힌 대지가 이게요. 이 기가 막히다니까 어차피 이건 찍게 돼 있다고. 수험생 입장에 어차피 찍어야 될 문제라고. 찍어서 맞춰도 점수고 또 뭐가 있지? 하여튼간에 실력으로 맞춰도 점수고 다 같은 점수야. 그래서 그거 하나 체크해 드릴게요. 자, 항상 쉬운 문제 잘 푸는 게 중요해. 이제부터 약속하셔야 돼. 옳은 걸 모두 고르세요. 답 몇 번? 5번.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전체 있으면 답 5번 뽑는 그런 경향이 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최소한 60% 70% 확률이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80% 사실 돼요. 그러면은 80% 확률이면 몰빵하셔야 돼. 해서 알면은 푸시면 되고 모르면 어떻다? 찍어야 된다. 찍을 때 이렇게 가시면 좋겠다. 그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가 자, 용도 구역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개발자고요. 기본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틀렸죠? 관리 계획이 되게 됩니다. 자, 옛날 문제야. 기본 계획 아니고 다 관리 계획. 2번 시도지사 도시자연공원구요. 자, 도시공원관리계획이죠. 광역도시계획 뒤에서 바꿔치기 했고요. 3번 시도지사 끄트머리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요건 뒤에서 공부할 주제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해야 되는 두 개 싸움 붙이는 거야. 바로 자, 지정해야 한다라는 명제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정택 10년, 녹지 30만 있으면 옳은 표현, 없으면 틀린 표현. 지정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뭐만 없으면 돼? 정택 10년, 녹지 30만만 없으면 다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용도구역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읽으실 때 점점점점 이걸 다 읽어버리잖아요. 쟁점을 놓쳐버리는 거야. 이 문제에서는 용도구역 얘기가 아니라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와 지정해야 한다를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가 되게 됩니다. 해서 우리 지구단위 계획구역 할 때 가장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요 비교하는 문제. 해서 답이 뭐야? 3번 옳게 뽑는 거야.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 앞에 뭐 없으니까 정택 10년, 녹지 30만 없으니까 옳은 표현. 시도지사 수산점 보호구역 변경. 시도지사 아니죠? 수산점 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 그리고 관리계. 국토부 장관 시가화조정구역 변경. 이건 이제 변수가 많은데 관리계획도 해야 되고 그 앞에 국가계획과 연계는 이런 표현 들어가야 됩니다. 겁나 어려웠던 문제. 다만 아주 옛날 형태의 문제가 되면 7년 전에 나오고 그로 유사한 문제도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용도구역 파트는 지정권자를 중심으로 보통 구성을 했었고 이 문제는 뜬금없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는 주제에서 답은 3번.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가시려면 주어, 수로 끊어가면 눈치를 챈다고. 근데 앞에서부터 읽다 보면 놓쳐버려요. 문장 호흡. 여러분들이 한 번에 뇌에서 3개, 4개 단어가 동시에 연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게 주어, 수로 가시면 쉽게 풀 수 있고 디테일하게 볼수록 절대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자, 봐봐. 입지 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개새끼 같은 놈들이죠. 이런 걸 어떻게 외우라고? 결국엔 답을 몇 번을 찍기로 약속을 했었다. 5번. 그렇지. 5번 찍기로 약속을 했었잖아. 이게 아까 뭐였었지? 몰라 나도. 도시 재생형 뭐 이런 거 있었다고. 고치지 말라고. 어차피 뭐 이건 외우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문제는 그냥 죽으라고 내는 문제라고. 그러나 우리에겐 비장의 무게가 있다. 너희들이 죽으라면 나는 5번을 찍고 죽으리. 아까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 이런 식의 문제도 같은 패턴이에요. 수험생 보고 그걸 다 외우란 얘기거든. 죽으란 얘기거든. 말도 안 되는 문제거든. 그래서 너희들이 죽으라면 나는 5번을 찍고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이걸 읽을 수도 없다고요. 1분 안에. 죽으라고 내는 문제예요. 이게 공법의 특징이야. 근데 제가 번호를 연구하고 있어요. 번호를. 이제 한 2, 3년 후에 우리 학원 오시게 되면 내가 A형 1번부터 번호를 쭉 읊는 걸 연습을 할 거야. 그래서 근데 A형, B형이 좀 삑사리가 나긴 할 텐데 제일 앞거는 그럴 것 같아. 1번 5, 2번 3, 3번 2. 이거 발표할 때쯤 되면 그때는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불길에 해서
마지막 궁극, 문제와 무관하게 답을 읊어버리겠다 이거지. 이게 마지막 궁극의 연구 단계. 그러니까 미친놈이라고 생각할 텐데 맞아요.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시 지금 패턴들 잡아내셔야 돼. 정말 어려운 문제들,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 거의 4번, 5번에 깔아버리니까 자, 요렇게 모르는 문제를 어차피 찍어야 된다는 게 오늘 말씀의 주제. 정말 어려운 파트들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대신 몇 개 외운 거 정확히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답은 5번. 자, 여기까지 해서 용도, 지구, 구역 보셨고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내용들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